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다 읽고 요약하느라 눈 빠질 뻔 했습니다. 2020년 텔콘 RF 제약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총 4편의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중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1편에서는 텔콘 RF 제약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만들기 위해서 4편으로 나눠서 올리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료의 출처입니다. 사업 보고서이고 다트라고 하죠. 다트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눈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듣기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찔합니다. 그죠? 회사의 개요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 사업. 1번 RF 사업. 아직은 텔콘 RF 제약의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에 쓰이는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의 제조. RF 부문의 신규 사업으로는 광사업장 확대 추진 등 향후 광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5G 관련 차세대 기지국 핵심 기술인 FTTA 솔루션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번 제약 및 바이오 사업 부문입니다. 액제 KGMP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상, 타정, 환제, 캅셀 등 다양한 제형이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외주 생산, 그리고 신약 개발의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열 회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비상장 회사가 5개이고 코스닥 상장사가 2개고 그리고 비상장사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시안대통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고 텔콘 비나, 이건 베트남 법인이죠. 그리고 텔콘 파트너스, 그리고 중원 바이오팜 지분 5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AMI 인베스트먼트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KPM테크 지분을 18.67%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진공은 텔콘의 지금 최대 주주죠. 그리고 코스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연역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좀 중요할 만한 부분, 중요시 이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 5월에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하고 8월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요. 11월에 4억 7천만 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한 후에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2015년 KMW 베트남에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총 150만 달러를 투자를 받습니다. 2016년 KMW 베트남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요. 베트남 자체 KMW 베트남에 투자를 했다가 회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자체적으로 진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요. KMW에서 텔콘 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티스팜, 중원제약, 그리고 비보존이라는 회사들을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그 후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또 무상증자도 하고요. 액면 분할까지 합니다. 5대1로 했고요. 5분의 1로 했고요. KPM테크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대 주주에 앉고 그리고 셀티스팜이 상호 변경을 통해서 텔콘 제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텔콘 생명과학을 종속회사로 편입을 하고요. 2017년에 텔콘 파트너스를 종속회사로 편입을 하고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하고 비보존 그리고 텔콘 생명과학 이 2개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텔콘 생명과학을 비보존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텔콘 홀딩스에서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로 변경됩니다. 이두현이 취임을 하고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요. 비보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표이사가 2명이었죠. 이두영과 김지훈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2018년 중원제약과 중원제약이 중원바이오팜으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텔콘제약과 텔콘RF제약이 합병을 하고요. 이때는 텔콘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텔콘RF제약으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텔콘이 텔콘제약과 합병을 하면서 텔콘RF제약으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최대 주주가 다시 한번 엠마우스에서 한일진공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경영진 변동사항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2013년 6월 조창휘에서 임진훈으로, 그리고 16년 3월 임진훈에서 김정민으로, 17년 6월 김정민에서 김백선으로, 17년 9월 김백선에서 이두현으로, 이두현이 이때 원래 이제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리고 17년 11월 김지훈이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 다음 18년 6월 이두현이 퇴임을 했습니다.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자산 양수도 내용입니다. 텔콘제약 구주를 2016년에 양도인 텔콘제약 대표인 마상규로부터 텔콘제약 지분 70%를 70억 원에 양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보존 구주를 2016년에 또 가져오는데, 양도인은 이두현회 60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비보존 지분 33.4%에다가 34억 원짜리 신주 인수권 2,500원 단가로 총 235억 원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KPM테크 구주를 OFC 외 양도인으로부터 8.7%를 140억 원에 가져오고요. SCD 겸상적혈구 질환이죠. 원료 독점 공급권을 2017년에 엠마우스로부터 360억 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엠마우스 구주를 한일진공과 KPM테크로부터 12.74% 지분을 320억 원에 가져오고요. 텔콘 돈 많죠. 그리고 텔콘제약 합병을 1대0으로 합병을 합니다. 이때 이제 1대0으로 합병한다고 해서 텔콘 주주들이 되게 환영을 했었어요. 텔콘제약이 또 매출액도 상당히 큰 편이고 해서. 그리고 KPM테크의 5, 6, 7회차 전환사채를 2020년에 한일진공으로부터 140억 원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KPM테크의 구주를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로부터 9.97% 지분을 480억 정도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죠.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이고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 것만 쭉 보면은 전환사채 행사가 3월, 4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전환권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뭐 몇백만 주 이루어졌죠. 이제 권면 금액이 4,242원짜리 13회차 전환사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제 텔콘RF제약 주가가 한 8,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13회차는 이제 거의 다 상환이 됐는데 14, 15, 16, 17, 18회차가 남아있어요. 14, 15, 16, 17, 18회차를 보면은 전환 가능 주식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 1,500만 주 정도가 남아있고, 권면 총액 전환가액이 뭐 4,987원, 그리고 6,000원. 근데 이 6,000원짜리는 지금 또 리픽싱을 했죠. 리픽싱해서 5,023원 정도에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시작이 되고, 6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때 또 많이 이렇게 전환 가능 기간이고, 그리고 2023년 10월까지. 얘는 이제 2030년까지 이거는 엠마우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바로 이렇게 상환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불이 났네. 이거 영상은 2편에서 한번 바꿔야겠네요. 일단은 1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뭐 관계사들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